남편 복 많은 여자 사주? 이런 여자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생활에 성공한 여자가 가정에서 행복한가? 그거는 정답이 없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만 이렇게 현모양처로 살아온 부인들이 그러면 그분들의 삶은 또 행복한가? 그것도 또한 답이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글로벌 미래지식원 이런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에 많이 공부를 하러 오십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한 5, 60대, 70대 분들까지도 많이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데요. 인생 이모작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분들의 사주들을 이렇게 제가 펼쳐보다 보면 평생을 남편 덕에, 남편이 고위관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의사라던가 이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들이 평생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제 내 인생을 찾고 싶어 하면서 나는 어떻게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여자로서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을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사주에서는요, 관이 제2의 용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이 실제로 남자에게 있어서는 직업이고 자식이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직업이면서 남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재물과 여자가 같이 와요. 같은 재성을 보거든요. 근데 여자에게 있어서는 관과 남편이 같이 와요. 왜냐면 남편이 예를 들어 장성이에요. 별 달았어요. 군인에서. 그러면 여자도 그 별의 취급을 얼추 같이 받게 되잖아요. 그죠? 장관 부인이면 여자도 그 사모님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관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남자 관이 좋을수록 여자의 명예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관이 제2의 용신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여자로서 관성이 좋게 작용되느냐 보게 되었어요. 관성명랑이라는 글씨를 봐주세요. 관성이 어떻다는 뜻일까요? 밝을 명자, 그죠? 즐거울 랑자. 관성이 아주 밝고 즐거운 사람들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일간이 신유일간이에요. 그죠? 신유일주. 근데 이게 천간에 신이 떴을 때 병신합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금액에 있어서 화급금 얘가 관성이에요. 정관이거든요. 정관이 합을 이루어주는 거죠. 그죠? 천간에 합이 들었을 때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해주더라. 그렇게 되면 신금액에 있어서 관이 합을 이루어졌는데 자기 자신은 또 어땠을까요? 유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뿌리를 박았어요. 어이구, 말이 좀 근을 두었어요. 뿌리를 박았다 표현이 좀 그렇죠. 그죠? 자기 일지에 근을 두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간여지동 아주 나빠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간여지동을 함부로 또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해석할 때 이렇게 유금에 있어서 물론 고집이 있어요. 이 세상에 고집 없는 여자들은 또 흐물흐물해서 못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적당한 음간에 고집이 있으면서 관으로 합수를 해주고 요게 진유합금을 해주면서 적당한 조화를 이루고 시주도 역시 연주도 역시 좋을 경우에 관성명랑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서를 보면요. 관성위주 부군이니 관성명랑 귀부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 사주에는 그래서 남편 글자가 관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여자 사주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신금에게 있어서는 화의 기운이 바로 남편이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내 남편이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세요. 십성론으로 보던가 오행론으로 봐도 그래요. 화의 남편이라면 이분의 남편은 성공을 할지언정 약간 급하고 또 명랑하고 이렇게 병화의 기질 그대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술버릇도 화의 기질들은 좀 약간 말술을 먹는다고 하거나 약간 말을 많이 한다던가 이렇게 술만 먹으면 왜 말이 많아지는 그런 남편들 있죠? 이게 본인의 사주에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일주가 목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아니요. 목극토가 되겠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내 일주가 기토일주라고 볼까요? 그럴 때 목이 나에게 목극토해 주는 게 나에게 남편이거든요. 그렇게 목이 남편일 경우에는 약간 인정이 많고 공부를 좋아하고 뭔가 발전지향적이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무토가 남편이에요. 그죠? 무토가 남편이다. 그러면 토극수하겠죠. 그죠? 개수일간의 여자 이렇게 되겠죠? 개수일간의 여자들은 약간 나이 든 신랑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무토 같은 남자, 약간 큰 산 같은 남자, 약간 묵뚝뚝하고 거짓말을 잘 못하고 정직하면서 우직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나에게 관성이 무슨 오행으로 작용되느냐에 따라 이렇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식신생재의 기운을 가졌다면, 자, 여자에게 있어서 식신은 자식이거든요. 식신이 너무 많으면 상관의 역할을 해줘요. 그럴 때는 절대 안 돼요. 상관의 역할을 가진 여자들은 남편을 일찍 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신이 적당히 있어서 생재를 이룬다면 이렇게 식신생재를 이루는 사람들은 아주 돈복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정화일주의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정유일주라고 봤을 때 이렇게 화생토를 해줄 수 있는 식신을 가졌어요. 식신으로 화생토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또 록을 두었어요. 이게 록을 두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걸록격에 록을 두었다. 이럴 때 식신생재를 해서 이렇게 토생금을 또 해주잖아요. 화극금을 해주고요. 이게 재성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신생재를 가진 여자들을 만나면 남편이 좀 잘 돼요. 여명으로서 귀격이 분명하더라.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양인유재의 사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의 여자가 월지에 록을 두었어요. 이렇게 오화를 두었을 때 이걸 양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양인의 역할을 어떻게 유지해 줄까요? 양인이 굉장히 월지에 있으니까 강할 거 아니에요. 양인격을 가진 사람은 또 굉장히 강한, 너무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좀 이 양인을 충해주는 작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양인을 어떻게 충해줄까? 예를 들어서 병신일주인데 이렇게 양인을 가졌을 때 시에 딱 예를 들어서 시에 뭐가 떠야 될까요? 오케이. 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뜬다면 신자진 수국 합을 들어요. 합. 이 수국의 합을 통해서 수국화 얘를 제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양인유재라고 해요. 이런 여자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월지에 양인을 두었으니까 당신은 뭐고 양인의 나쁜 특성이 있잖아요. 그게 나쁠 것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신자진 수국에 의해서 얘가 충분히 제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왕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럴 때 신왕하다고 그래요. 신강하다보다도 자기 월지를 득했으니까 신왕한 사주. 신왕한데 관이 이게 합이 돼서 수가 됐잖아요. 그죠? 합이 돼서 수가 된 기운이 수국화가 되니까 이게 관성의 작용을 하게 되는 걸로 좀 약간 차원을 높여서 보면 바뀌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신왕, 관왕 사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부피가 커졌으니까 큰 덩어리 하나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을 이루게 되었으니까 신앙관항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관항사주는요, 여기 양인유재를 이루어서 신앙관항이 되면 자기 자신이 화극금 재생관의 사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재생관이 되니까 내조를 잘하고 그 남편을 돈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나 이렇게 좀 살리는, 조공을 받아먹는 남편을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차만 보고 양인격만 보고 단식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제 또 한번 볼게요. 인수가 덕을 이루는 사주가 있어요. 인수가 잘 갖춰져 있으면 관인상생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스승님한테 받은 사주예요. 장관 부인이 된 사주래요. 와, 너무 좋았어요. 이 사주 받고. 자, 그러니까 간목에게 있어서 남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금극목, 이게 바로 정관이죠. 정관이 이렇게 월지에 월간에 딱 떠 있을 때 좋은 역할을 해줬을 수 있고, 그 정관이 토생금을 받아요. 토생금 해줘서 금극목을 해주니까 얼마나 덕이 있는, 이렇게 인성으로서 나에게 있어서 이게 편인이지만 인성으로서 관성을 강화시켜주고 관성이 나를 또 이렇게 조율해 줄 수 있는, 근데 그게 나에게 녹근이 되었다 이렇게 돼요. 얘가 월치가 녹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런 경우에 바로 장관부인이 되더라. 간목이 또 인에 뿌리를 박을 수 있어. 얘가 만약에 혼자 둥둥 떠 있다면 그럴 수 없거든요. 목생화 기운 식신에게 빼주고, 그죠? 그러면 식신 일간을 가졌잖아요. 일주를 깔았잖아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 또 마치 맞게 인목이 딱 자기 자리에 뿌리를 받고 있어주는 거죠. 여기가 이제 편인이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고생을 좀 했던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덕에 이렇게 해서 장관 부인까지 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여자 사주, 자기 사주가 좋으려니까 남편을 이렇게 잘 만난 거거든요. 그럼 이 여자 사주 좋으니까 남편이, 어떤 남자가 이런 사주를 만약에 가져왔다. 그러면 이런 사주 여자 꼭 잡으세요 라고 말해주면 딱 좋겠죠.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또 하나 정리해 볼게요. 관이 투출해 있으면서 녹근에 있는 경우예요. 그 녹근이 바로 요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녹근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요것도 월지의 간여지동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관이 재성에 착근되어 있는 거예요. 근을 이루는 거죠. 관이 재성과 함께 있으면서 재생관 할 때 이렇게 좋은 사주가 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참 너무 행복했던 게, 이 세상에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여자들도 많구나. 근데 제가 요즘에 만난 사람들, 그런 분들은 힘들어서 저에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사는 게 이혼할까? 또는 남편이 사업에 망했어요? 이러면서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좋은 여자의 사주를 찾기가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만 해도 쉽지 않은 사주라서 고백합니다. 다 사는 게 거기서 거기겠죠?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다 보면 위만 쳐다보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도 가끔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다른 강의들 몇 개 보시다 보면 가끔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과 좋은 인생 상담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거에 이어서 왜 나는 이렇게 남자 복이 없는 걸까?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도 한번 바로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기죽지 말고 살자고요. 여러분들과 좀 더 행복한 이야기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운명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